안녕하세요, 별님들. 2월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은 춘분이 있는 시기잖아요. 이 점성학에서 춘분은 양자리의 시작으로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이기도 해요, 이번 주가. 그래서 또 연휴인데요. 즐겁게 보내시면서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본격적으로 별자리 주간 운세 3월 1일부터 6일까지 별님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1일부터 6일까지 하늘의 모습 살펴볼까 하는데요. 주간 운세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달의 움직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달이 지금 천여자리 27도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사수자리 23도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화성이 황소 자리에서 쌍둥이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화성의 이동은 뭐 2년에 한 바퀴가 돌거든요. 2년에 한 바퀴가 돌기 때문에 보통 약 2개월에 한 별자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하고 2월에서는요. 황소 자리에 이 화성이 있었고 3월에서 4월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자리에 이 화성이 있겠죠. 네,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 보통 이제 달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의 어떤 에너지가 어떠한 식으로 발현이 되는가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물고기 자리에 있는 태양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달이 초승에서 이 상현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 일이 이제 시작되고 싹이 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요 상현에서 보름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시기 때에는 이 물고기 자리의 기운이 꽃을 피우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렇게 돌아서 지금이죠. 이 보름에서 이제 하현으로 보름에서 하현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이 물고기 자리의 기운이 이제 완전히 무르익고 이제 약간 그 열매가 맺히고 이제 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거의 가득 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득 찬.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끝나간다 이 개념입니다. 그리고 요 하연에서 또 금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마무리. 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 각 별자리마다 태양의 그 물고기 자리의 기운이라는 게 좀 다르게 작동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수 자리 상승, 그러니까 염소 자리 상승이신 분들한테 이 태양 물고기는 이하우스에 위치를 하게 되니까 재물적인 이슈가 이제 발생하죠. 재물 이슈. 그럼 이 재물적인 이슈가 시작되는 게 이제 초승에서 상현인 거고, 이 이슈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상현에서 보름인 거고, 이 이슈가 완전히 결과가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 보름에서 하현인 거고, 이 이슈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끝나가는 게 보름에서 금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4개의 단계로 크게 볼 수 있다. 좀 쪼개서 보면 또 8개로 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4개로 봅니다. 이게 이제 달의 진행에 대한 어떤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라던가 사건, 사고, 경쟁, 그다음에 트러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일어나요. 좀 격렬한 행성입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좀 격렬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특정 영역에서. 이 영역이라는 걸 하우스라고 제가 얘기했죠. 영역에서 발생을 하겠죠. 특히 이제 이 에너지를 강하게 받는 별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황소에서 쌍둥이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이제 진입해 들어오는 이 기운을 맞이하는
별자리가 쌍둥이 별자리겠죠. 그래서 화성의 기운을 맞이하는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 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이걸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쌍둥이 자리랑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수 자리, 요 기운도 요 화성의 기운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쌍둥이랑 사수랑 90도의 각도를 맺고 있는 처녀 자리나 아니면은 물고기 자리, 요 얘네 둘도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십자가 모양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 그럼 그 이슈랑 십자가 모양으로 위치한 별자리들은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점성학적으로는 이제 아스펙트를 90도로 맺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좌상이고 각도입니다. 그러면 90도 맺고 있다라는 거는 90도의 배수거든요. 90도, 180도, 그 다음에 270도, 그 다음에 360도. 이렇게 돼서 90도의 배수. 그래서 요 네 개의 별자리들이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별자리별로 이번 주에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달이 6번째 집에서 9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면서 9번째 집에서 이 태양하고 하연을 이루죠. 하연달을 이루게 되고, 요렇게 되면은 일단 양자리 입장에선 이 물고기 자리에 어떤 뭐랄까, 기운이라는 거는 12번째 집의 어떤 영역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럼 12번째 영역은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좀 봉사하는 개념인데요. 봉사라는 거는 주변 사람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주인공이 아니고요. 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주인공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하게 되는 거, 또 강하게 하는 거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뭐 이거를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나쁘게 생각하면 좀 피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주인공이고 막 내 식대로 살려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인생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내가 뭐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듯이 우리가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이제 봉사한다, 뭐 또는 좀 안 좋은 단어로는 희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희생이나 봉사, 희생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기보다는 그냥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는 이제 12번째가 어떤 휴식의 개념이기도 하니까 일이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쉬는 어떤 타임이 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시기에는 이제 여유를 갖는 게 좋고, 그다음에 주변을 좀 둘러보는 게 좋고, 그런 게 좀 좋은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 볼게요. 화성이 이제 2번째 집에 있다가 3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3번째 집이라는 거는 이동이나 여행, 또는 공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요. 또는 이제 이웃이나 형제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웃이나 형제 쪽에 어떤 이슈가 강하게 있을 수 있겠고, 그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거나, 만약에 들어주지 않으면은 다툼이나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또는 상대방 측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도와줘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여행, 이런 쪽에서 갑작스럽게, 이 화성이라는 거는 좀 갑작스러운 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떠나는 여행이나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하는 공부나 이런 느낌이 안 들고, 또 그 다음에 12번째 집에 지금 태양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계획이랑은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무계획으로 떠나는 뭐 여행, 즉흥적인 여행, 뭐 즉흥적인 이동, 즉흥적인 공부, 이런 개념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양자리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황소자리 보도록 할게요. 황소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이 5번째 집에서 8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만나서 하연을 이루게 되겠죠.
지금 보면 11번째 집에 태양이 있는데 11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료라던가 친구들, 어떤 모임, 그리고 어떤 사교적인 활동, 그리고 약간의 낯선 경험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12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서 내가 굉장히 활발하게 에너지를 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거나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거나, 또는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성, 첫 번째 집에 있던 화성이 두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 두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재물이나 어떤 소유에 대한 집인데,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물건들이나 어떤 재물적인 측면이 어떤 변화가 급격히 있을 수 있다. 충동 구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고장이 나서 어떤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겠고, 또는 뭐 돈 쓸 일이 갑자기 생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재물 쓸 일이 갑자기 생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쌍둥이 자리, 달이 네 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 집까지 이동을 하면서 지금 10번째 집에 있는 태양하고 하연을 이루게 되죠. 이 10번째 집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직장이나 사업 이런 식으로 대외적인 활동하는 영역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10번째 집입니다. 왜냐면 불특정 다수 랑 제가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있고 어떤 불특정 다수, 요거 사회죠. 랑 소통하는 거죠. 요런 행동들이 10번째 집의 행동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이제 나는 집이 또 10번째 집이기도 해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에 어떤 결과가 난다. 그럼 이 결과가 나면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그래야 되겠죠. 수용. 어떤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 어떤 결과가 났다. 그러면은 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일단 뭐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결과가 났는데 뭐. 그럼 요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또 요 시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집에 있던 화성이 첫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12번째 집에 있는 화성이 첫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화성이라는 거는 어떤 용기, 도전, 이런 별이기도 해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라면 엄두도 못했던 것에 내가 도전하거나 이런 개념이에요. 또는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긍정적으로 이제 쓰실 거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내가 계속 참고 있었고 뭐 억눌러 있었다. 그거를 이제 시도해보는 시기로 활용하면 좋고요. 운동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새로운 시작이겠죠. 새로운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분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씨앗. 우리가 이제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어떤 시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러면은 어떤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요. 지금 특히나 태양이 10번째 집에 가 있으니까 이 첫 번째 집에 화성도 있고 하니까 사회적인 활동으로 에너지를 강하게 쓰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계자리 분들 보도록 할게요. 계자리 지금 달이 세 번째 집에 있고 이 달이 이동을 해서 6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고요. 6번째 집에서 지금 9번째 집에 태양이 있는데 이 9번째 집에 태양하고 하연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9번째 집이라는 거는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이라던가 큰 변화 개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발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업그레이드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 영역이 커진다 이런 쪽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좀 정신없이 바쁘겠죠. 없이 바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다. 매우 집중해서 그러한 확장이나 또는 변화를 내가 준비해야 되고 하나하나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이 시작은 작은 데에서 시작이 되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큰 거를 이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그 시작은 아주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세심함도 좀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11번째 집에 있던 화성이 12번째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12번째 집은 숨어있는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화성은 격렬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격렬한 에너지가 숨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사고, 트러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숨어서 작동한다. 숨어서 작동한다는 말은 막 터지긴 터지는데 이게 왜 터지는지, 어떤 이유에서 터지는지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대처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터진 그 순간순간의 상황에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걸 막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이제 몸이 망가집니다. 그러지 말고 좀 순간순간에 깨어 있으면서 내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 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자 자리는 달이 2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5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죠. 태양은 8번째 집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8번째 집에서 5번째 집에 달하고 하연을 이루게 됩니다. 8번째 집이라는 거는 위기라던가 어떤 큰 압력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를 내가 본격적으로 대치하고 대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이 뜨는 겁니다. 맞다이. 온 힘을 다해서 그런 개념이 있고요. 굉장한 집중력이 좀 필요한 시기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만약에 도박을 한다고 치면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그러면 내가 크게 따거나 크게 잃거나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10번째 집에 있던 화성이 11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죠. 11번째 집은 이제 친구, 동료, 이런 사교의 장 어떤 그런 느낌, 모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은 요 모임에서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된다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갑작스럽게 모임이 잡힐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 사이에서 좀 어떤 분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 분란 때문에 내가 어떤 소문을 좀 탈 수 있죠. 구설수죠. 구설수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처녀자리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달이 첫 번째 집에서 네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태양은 7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번째 집이라는 거는 나랑 1대1로 대응하는 어떤 사람을 나타냅니다. 보통 연인일 수도 있고 경쟁자 또는 어떤 파트너 이런 쪽으로 있어요. 그럼 이런 쪽의 사람을 새로 만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이런 쪽의 이슈가 나한테 영향을 끼친다. 어떤 제안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고 그거를 제안을 받아들여서 내가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협력 같은 개념이 있을 수 있고 협동, 누구랑 같이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엄청 신경 쓰는 그런 느낌이 이번 주가 좀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집에 있던 화성이 지금 10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화성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10번째 집은 사회생활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화성은 전투의 별이에요. 전쟁의 별. 그래서 이 화성이 영어로 마르스잖아요. 이게 전쟁의 신이죠. 그러면은 이 10번째는 사회생활. 어떻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굉장히 격렬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일을 되게 열심히 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그 어떤 윗사람이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한테 영향을 끼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기면 어떻게 됐어요? 두들겨 맞겠죠. 계기지 말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책임을 매우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 도전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천칭자리 살펴볼게요.
12번째 달이 있고요. 이 달이 이동을 해서 세 번째까지 이동을 하고요. 지금 태양은 6번째 집에 있습니다. 그럼 6번째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노동이라던가 또는 업무 또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나타내요. 그런 것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매우 바쁘게 살아라 이런 겁니다. 바쁘게. 해야 되는 일들 피하지 말고 집중해서 바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이고요. 많이 움직여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에요. 보통은요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예를 들어 6번째 집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은 6번째 집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12번째 집의 반대잖아요. 6번째 집이라는 거는. 그쵸? 그러면은 n의 술은 약간 상반된 영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12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휴식의 집이에요. 그러면 6번째 집은 보통 뭘까요? 노동의 집이 되는 겁니다. 반대. 그렇죠? 그래서 12번째 집에 어떤 행성의 기운이 있으면 그 행성의 기운이 좀 릴렉스 되거나 풀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6번째 집에 그 행성이 있으면 그 행성이 굉장히 뭔가 빠듯하게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꽉 차게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텅텅 비고 허술한 느낌이면 이거는 가득 차고 빠박한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또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 같은 경우가 지금 8번째 집에서 9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9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큰 경험,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경험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내가 굉장히 전투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한다 라는 거죠.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너무 과욕을 좀 부려도 돼요. 과욕 부려도 됩니다. 솔직히 과욕 부려도 되는데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너무 과욕은 좀 주의를 해라.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렇지만 이 9번째 집이 해외랑 관련된 개념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해외에 나간다는 거는 큰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경험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외 개념이 좀 있는데 이 해외 만약에 이거를 해외로 해석을 하면 화성 같은 경우가 해외 개념이 됐다. 그러면은 도전적인 해외여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말 내가 좀 겁을 먹었던 또는 가기가 어려웠던 어떤 그 해외에 나가는 거죠. 뭐 북극에 가든 뭐 아프리카에 가든 또는 뭐 유럽에 가든 뭐 예를 들어. 근데 내가 평소라면 좀 엄두가 내지 못했던 뭐 그런 곳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그게 굉장한 도전이 되겠죠. 도전. 그리고 그게 좀 힘든 경험도 하겠지만 나의 한계를 또 깨기도 하고 뭐 이런 격렬한 경험을 하겠죠. 이런 느낌이 이제 화성 개념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결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자리. 지금 보면 달이 11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쭉 진행을 해서 2번째까지 진행을 쭉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연을 이루게 되는데요. 태양은 지금 5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5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즐거움, 그 다음에 유흥의 집입니다. 그런 쪽에 기운이 되게 강한데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행한다. 그리고 이게 또 투자의 집이거나 자녀의 집이기도 해요. 그럼 이쪽에 내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어떤 결실들이나 결과들이 나는 거죠.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이 7번째 집에 있다가 8번째 집으로 넘어가겠는데 7번째 집 같은 경우는 배우자나 어떤 파트너 어떤 대상자인데 하여튼 이런 쪽에서 기운이 되게 강하게 발생하는 거죠. 1, 2월 같은 경우는 내가 그쪽에 많이 맞춰줘야 된다라는 개념도 있고 어떤 트러블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노력을 엄청 기울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이제 7번째 집이었는데 이게 이제 끝나가고요. 8번째 집으로 이제 간다는 거는 굉장한 위기 또는 기회가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집중이 필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좀 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좀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 시기 때 어떤 수술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 시기가 이제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사수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자리 보면 지금 달이 10번째 집에 있고 첫 번째 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태양은 네 번째 집에 있고요. 네 번째 집에서 이 첫 번째 집의 달하고 하연을 이루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집이라는 거는 태양이 네 번째 집이라는 거는 가족이나 집에 관련된 개념이고 요런 사람들 나랑 아주 가까운 영역입니다.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나 어떤 공간적인 영역. 요게 이제 네 번째 집인데 요쪽의 이슈가 이 물고기 자리 시기 동안은 계속 이제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 있는 시기 동안은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웹에서 검색해 드릴 수 있어요. 아래에 검색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일 또는 가족의 일에 내가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개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집에 있던 화성이 일곱 번째 집으로 이동한다 라는 개념은 일곱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랑 1대1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람입니다. 연인이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의 사건, 사고,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쪽이 주도권을 진다라는 뜻도 있어서 내가 좀 맞춰줘야 되거나 따라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 때에는 경쟁 같은 것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경쟁은. 왜냐면 이 마르스라는 화성은 굉장히 격렬하고 강한 별입니다. 전쟁의 신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런데 일곱 번째라는 거는 이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경쟁자의 기운이 화성과 같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강하고 격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경쟁에서 이기를 하면 나도 죽기 살기로 지금 덤벼야지 될까 말까라는 겁니다. 허술한 마음으로 하면 무조건 패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경쟁은 피하는 게 좋고 만약에 경쟁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경쟁에 임하셔야지 조금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염소 자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달이 지금 9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요. 12번째 집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태양이 3번째 집에서 12번째 달하고 하연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그럼 이 3번째 집이라는 거는 어떤 변화, 이동 이런 것들입니다. 좀 정신없이 상황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느낌들인데 이 10번째나 11번째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활동을 나타내요. 대외적 활동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느라 이동이 굉장히 극심할 수 있고 변화가 많을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줄 관리라던가 컨디션 관리 같은 것들을 좀 중요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울리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고 이 5번째 집에 있던 화성이 6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6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이라고 저는 좀 표현하는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또 이게 이제 건강하고도 좀 관련되는 경우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도구라던가 기계 이런 쪽에서 뭐 좀 고장이라던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매일 뭐 면도를 한다. 그럼 면도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계가 좀 고장이 난다던가 또는 면도의 어떤 칼날에 내가 좀 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조금 다치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좀 사소한 문제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즉 사소한 거에 내가 좀 집중을 잘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느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병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 자리 달이 8번째 집에서 11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 태양은 2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죠. 2번째 집 같은 경우는 되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2번째 집에 행성이 위치했을 때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좀 흐르거든요. 행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런 안정적으로 대외 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 느낌입니다. 또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2번 하우스는 또 재물이나 소유랑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나 혼자 쓰거나 누리는 게 아니라 주변하고 함께 누린다. 이런 개념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좋은 집을 샀어요. 그러면 괜히 사람들 초대하고 싶고 또는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럼 사람 모이는 데에 괜히 이 차를 끌고 가서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누고 싶어 하는 개념이 좀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강하게 일어난다.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이기도 하죠. 그런 개념들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은 네 번째 집에 있다가 다섯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섯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유흥이나 즐거움 개념이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격렬하고 강하게 탐닉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자녀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 쪽에서 사건, 사고 또는 어떤 갑작스러운 이벤트들이 일어나서 내가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고기 자리들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리 달 같은 경우에 일곱 번째 집에 있고 이게 이동을 해서 열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태양하고 이 9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이제 하연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물고기 자리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내 기운이 일단 되게 강해지는 시기인데 이 되게 강한 걸 떠나서 요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펼친다라는 거예요. 치고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이제 뭐 하고 싶네, 내가 뭐 하고 싶어 도전해야지 이게 이제 나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의 영역들까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상호작용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집에 있던 화성이 네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네 번째 집 같은 경우는 가족이라던가 집같이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라던가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트러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그 별자리 운세 한번 살펴봤어요. 별님들 이제 본격적인 봄이 왔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슬금슬금 따뜻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들이 꽃봉오리가 조금씩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산책을 좀 나가봤더니 꽃봉오리가 이렇게 예쁘게 나무 끝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참 귀여운 것 같아요.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시작이나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시기입니다. 별님들도 이번 한 주 동안 희망찬 하루 보내길 바라고요. 건강하시고 밝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